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비규제 지역 원정 투자 극성이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얘기 나오는 곳이 창원, 울산, 거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서울과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지역의 투자 길이 가로막히자 서울 투자자들이 비규제 지역인 지방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는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큰 두 가지의 장점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뭐 버스를 타고 뭐 지방으로 가서 매물을 매집한다 라는 얘기가 지금 소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기 지역 아파트 매물의 씨가 말랐고 다른 신축 거래들도 거래량이 늘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물어보니까 서울 등 외지에서 투자자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1월부터 8월까지 경남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서울 사람이 매수한 경우는 총 585건으로 작년 기간보다 47.7% 증가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거제 주택 매입을 작년 1월에서 8월 24건에 그쳤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 150건으로 6배가 증가됐다. 자, 다음에 울산도 서울 투자자들이 울산 주택 매입 거래가 작년보다 34% 증가한 114건을 기록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지방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내용 그렇습니다. 경남 집값은 3년 4개월째 하락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17% 평균 가격이 하락했고요. 지난 3년간 거제 아파트 가격은 무려 30% 넘게 빠졌고요. 창원 22%, 울산 16% 가격도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조선업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역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런 지역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새로운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그래요. 지금 투자예요, 투기예요, 이거? 모르겠지. 자, 일단 실수요는 아니잖아. 일단 네. 실수요 아니면 투기 아니야? 왜 그런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해?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서. 난 세력들이 들어가서 장난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지금 버스 갔다며. 결국 근데 버스를 본 사람은 없더라고요. 본 사람은 네. 없대요. 소문. 그래서 제가 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경남권의 가격들이 많이 빠지면 이게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네. 이런 투자자들이 세력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 얘기를 들으면 좋다, 누구 얘기를 들으면 흐름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 몰려다니면서 갭 투자한다라고 사고 지방들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뭐 잘된 경우도 있고 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움직임에 익숙해진 작년에 PD수첩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버스 타고 가서 어디 가서 뭐 물건들 가서 그 동네 부동산 브리핑 같이 듣고 이런 공동으로 다니면서 뭐 투자 임장 다니는 모임들 만들어지고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단톡방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폐쇄 조직 폐쇄 모임들을 중심으로 이게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데서 얘기 한번 하도 던져주면 또는 뭐 이런 투자의 선봉장 뭐 좀 볼 줄 안다 또는 지난 텀에서 이 사람 얘기 듣고 투자해봤는데 좀 먹었다. 난 얘 말은 좀 귀담아 들을래. 이런 애들이 이 동네가 조금 지금 들어갈 만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하면 싹 반응하는 것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좀 물리지 않았나.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먹을 게 없어 보이지만 빠지고 나면 먹을 거 있나 없나 이제 고려해볼 타이밍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이제 제 부산 쪽 경남 쪽에 있는 카페에 가입돼가지고 그냥 공개되어 있는 카페요. 가입만 하면 가입되는 거 가서 이게 눈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지역 어떤 분위기, 이 지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동향이라든가 이런 관심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싶어서 보거든요. 근데 보면 얘기들이 곧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서울은 이제 여기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서울 투자자들 중에서 좀 선행하는 이렇게 발빠른 투자자들,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움직인 경우들 되게 많고 뭐 인천이나 GTX 라인들 뭐 안양이나 이런 라인들. 근데 안양, 성남 이런 데는 비싸서 지금 못 가는 거고 조금 작은 금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규제 지역들 수도권으로 가는 움직임들이 있지만 그런 선택지 중에 하나로 이쪽을 본 사람들 중에서 뭐
내가 신뢰하는 투자자 누가 여기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가서 우르르 몰려가는 투자냐 투기냐 잘 모르겠지만 뭐 잘 될지 못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럼요, 뭐 그럼요.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갔더니 아이쿠야 아직 더 지하실이 남았네. 뭐 이런 경우 왜냐하면 항상 그렇잖아. 가격도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떨어졌다가 이제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이 하다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판단의 어떤 결과의 몫은 근데 지나가 또 보면 알겠죠. 근데 또 이거 뭐 이게 괜히 갭 투자다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전세금 못 돌려주고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면 또 문제가 되겠죠 이게. 되는 거지. 잘, 네네. 네. 일단은 그 얘기 삐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그렇잖아. 지금 네. 갭 투자자들이 경남권에 이런 데서 과거에 막 여러 채 많은 집 했다가 문제가 된 게 전세금 못 돌려주면서 나쁜 놈이 됐고 희대 악마가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책임지지 못할 집을 왜 이렇게 많이 가졌냐. 실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그런 것 뭐라 그럴까요? 일부러 뭐 전세로 너무 많이 나서 깡통주택 만들어서 문제 생겼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임대인들이 작성하고. 지금도 사실 뭐 그런 ING지 뭐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 일단 그렇습니다. 이걸 투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투기 성향이 강한 부동산 투자이므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일찍 막아야 된다. 향후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있으시고요. 또 한쪽은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동안 가격 하락이 심해서 주택 보유자 및 임차인들의 고통이 컸다. 이번 계기로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투자 대상으로 지금 언급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일단은 소장님이 만약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격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나는 아직 모르니 나는 지방에 부동산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어요? 예, 없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나랑 상관없는 동네야. 예, 그래서 저는 딱 제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투자처들을 볼 거기 때문에 좀 재수 없을 수 있겠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서 집 사야 돼. 예, 왜냐하면 망가지면 아니 어디지요? 거 없고 돈 없잖아. 돈도 없는데 기회가 있어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어떻게 움직이려고 갔다가 수렁에서 못 태어나온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전문가들도 수렁에서 여전히 못 태어나왔고 이런 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나는 갈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해라 말아라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니까 뭐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슈고요. 저는 부산만 관심 있어요. 네. 대가리가 좀 굵직한 거.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법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강력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봐요. 지금 서울에 있는 이 사람들, 서울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전세를 낀 아파트를 사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지금 전세 세입자라고 생각해봐요. 나한테 이 집을 사러 오는 임대인이 서울에 있는 이런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 갭으로 샀어. 나 이 임대인 싫어. 난 싫어요. 왜냐하면 돈 없는 임대인이 와서 사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거래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전세 끼고 매매할 때 기존의 세입자한테 소유자가 바뀌니까 소유자가 바뀝니다라는 거를 통보해줄 의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돈 없는 새끼가 와가지고 내 집을 사서 나중에 내가 집 빼고 나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깡통 주택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내 집을 사서 내가 전세 끝나고 도망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뭐 어떤 그런 가정하에서 내가 뺀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집이 빠진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에. 그러면 임대인이 바뀌든 말든 나는 뭐 그러면 알아서 빼주세요. 이게 되지만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사례들이 나왔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임대차 보호법이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거래가 되게끔 한다거나 또는 임차인의 동의 대신 임차인이 그러면 집을 나 주인 바뀌면 나는 새로 오는 주인인 네가 싫으니 나는 명도할 거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 강제가 돼야지 회피할 수 있을 만한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구제 방안을 자구책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 하에서는. 근데 임차인이 사회적으로 임대인보다는 약자의 아니야. 입장이잖아요. 갭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이 네. 임대인보다 돈이 많다는 얘기야. 물론이죠. 예,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2억 8천이야. 전세 세입자는 2억 8천 돈을 갖고 들어가는 거고 소유자는 2천만 원만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뭐 계약 관계상의 가불이 그렇게 바뀔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그런 자구책을 갖지 못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이게 사례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 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PD수첩에서 방송했던 내용에서도 이 얘기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언급이 되는데 네. 너무 높은 전세가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의만 가져가는 깡통주택 명의만 가져가는 리베이트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 입장에서 소유자가 얼마나 많은 주택을 소유했는지 소유자가 얼마나 부채가 많은 사람인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게끔 보여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별개 개인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 상황, 부채 상황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집에 임대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는 한편으로는 이런 소유자가 내가 거주하는 집을 산다고 할 때 내가 이 집에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빼고 나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네. 의견이긴 한데 사실 선생님 피드시점 얘기해서 그러는데 뭐 부동산을 예를 들어 몇백 개 갖고 있어도 사실상 부채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부채가 부증금대요. 제로거든. 거기다가 자산 규모 신청하라 그러면 집은 300채 있는 어마어마한 거부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쪽 방법도 괜찮지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 선순위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금 보장 보험을 가입해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아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제 생각이 그런 부분도 들더라고요. 보관일 수 있죠. 전세자금 반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게 임대인이 가입해 줄 수도 있고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입할 수 있는데 계약하는 시점에서 그런 의사 판단을 왜냐하면 주인이 주택이 100채래. 그렇죠. 200채래 아무 이거는 망할 수 있겠다. 무조건 보험 가입. 이런 식으로 임차인도 보험을 들 수 있잖아요. 사전에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정할 수 있잖아요. 이미 지금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전세 계약할 때 다 확인할 겁니다. 뭐 강서구에서 빌라 전세 구하는 분들은 소유자가 집 많아요, 적어요. 근데 이런 그 것들- 얘기를 확인을 안 해주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 허위 신고를 하거나 네. 허위로 고지를 하면 허위를 고지한다. 네. 예를 들자면 재산세 납부 내역서 떼보면 작년에 몇 개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렌트홈처럼 임대차 등록이 되게끔 하게 되면 지금 뭐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한국감정원에서 뭐 만들고 있고 뭐 하고 있잖아요. 감정원인지 아무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공적 장부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세입자들도 알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행법상 그 확인 설명서에도 보면 선순위 임차인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알려달라고. 근데 선순위 문제가 아니잖아. 선순위는 그 그러니까, 집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공인중개사의 권한을 좀 강화를 시켜주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 왜 또? 공인중개사가 좋은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중개사도 많이 많아. 아니야. 세상에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사람 99%와 1%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1%가 그 정보를 악용하면 악용할 방법이 없는데 뭐 계약서 쓸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뭐 기본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시켜 줘야 된다든지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경우에 뭐 중개사가 요청을 하면 그거를 그렇지. 요청해서 통보를 의무적으로 그렇지. 해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된다든지. 중개업자가 이런 볼 식의 수 있게끔 권한을 하는 줘야죠.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할 그거는 공인중개사 법에서 하도록 강제하면 되는 거고 그 자료는 임대인이 떼갖고 오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예. 그걸 중개업자가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안 되지. 뭐 떼갖고 와주면 더 좋고. 떼갖고 오게끔. 그러니까 그 의무 부분이 나뉘는 거지. 임대인이 계약할 때 해야 되는 의무, 중개사가 해야 될 의무. 그러면 중개업자가 같이 가서 이거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인증서 갖고 오세요. 해서 하면 그 시간 되지. 맞추기도 힘들어. 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냐? 창원울산 거제 하다가 지금 PD수첩 얘기 갔다가 임대차고 보험 얘기까지 토크니까, 지금 완전 토크. 종횡무진 다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해 드리자면 저희는 별별 수다잖아요. 수다. 자, PD수첩에 대한 얘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다루려고 했는데 원래 앞에 꼭지에서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길어서 그래. 그래서 나도 이거 빼는데 또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지방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그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에 해방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는 그런 방법이 무엇보다 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서울 수원이 엄청나게 뜨겁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억이 올랐는데도 매물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8달 6구역, 8구역, 10구역 다음 달부터 내년 초 사이에 그리고 건선 6구역은 내년 하반기에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